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일 겁니다. 어떤가요? 경제라고 하는 게 순환 아닙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완전한 경기 불황이 왔습니다. 모든 가게들의 손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중에 그 마을에 여행객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여행객이 호텔에 10만 원을 냈습니다. 예약금으로. 그러자 이 호텔 주인이 오랜만에 받는 현금이기 때문에 그동안 수리하지 못했던 침대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침대 가게에 호텔 방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침대를 담당하던 그 가구점 주인은 오랜만에 보는 돈이라 이번에는 고기를 좀 사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식육점에 가서 고기를 10만 원어치 샀습니다. 이 식육점 주인도 오랜만에 10만 원을 받아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먹어봤던 통닭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통닭 가게에서 10만 원을 주고 통닭을 주문했습니다. 이 통닭 가게 주인은 오래전에 이 호텔에 빚이 있었습니다. 외상값을 가서 갚았습니다. 그래서 호텔 주인은 이 10만 원을 도로 돌려받았는데 잠시 후에 여행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제가 예약을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곳에 묵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호텔에 주었던 10만 원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을에는 들어온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려 4곳의 가게에 매출이 생겼습니다. 10만 원씩에.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입니다. 경제는 그래서 순환인 거죠. 돈이라고 하는 것이 돌아야 경제가 삽니다. 그 사회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한 곳에 딱 멈춰 있다면 그 경제는 죽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가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재벌 대기업들로 표현되는 우리나라의 경제적 강자들이 재벌 대기업 30개 재벌 계열 기업들이 가진 게 사내 유보금이 무려 770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국민 총생산이 1,559조 원이었습니다. 2015년 기준입니다. 2015년 동안 한 해 대한민국 총생산의 무려 절반에 해당되는 770조가 30대 재벌 기업의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이 돈이 순환을 하다가 재벌 대기업들까지 가면 창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일부가 다시 순환합니다. 쭉 돌다가 다시 또 재벌 대기업들의 금고로 쌓이게 됩니다. 마치 저수지처럼 돈의 흐름들이 어느 지점에선가 멈춰섭니다. 노동의 몫이 줄어들었고 그 때문에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경제 침체를 막고 있습니다.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국가 총소득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던 몫, 즉 가계 소득의 몫이 한때 80% 선이었다가 이게 70%대로 드디어 60% 초반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즉 나라의 총 생산액 중에서 총 수입 중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몫은 거의 일정합니다. 노동의 몫은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디로 갔느냐?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에 계속 그 몫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는 엄청난 격차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쓸 돈이 없습니다. 잠시 이 소비 여력을, 즉 구매력을 정부의 대출을 통해서 메워왔지만 이제 가계부채도 1,300조를 넘어서 더 이상 빌려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제 빚 갚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소비가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결국 돈을 다시 돌게 해야 됩니다. 부당한 과도한 이익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감세를 통해서 재벌 기업들의 이익을 늘려준들 사내 유보금만 늘어날 뿐이고
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1년에 영업이익을 50% 이상 얻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59만 개 기업 중에서 단 440곳만 있습니다. 이 단 440곳의 대기업들에게 500억을 넘어가는 초과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8% 정도의 증세를 하면 15조 원 정도 연간 평균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벌 대기업들을 포함한 이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얻는 기업들이 이 8% 정도 증세를 하면 엄청난 피해를 입거나 해외로 탈출하게 되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들은 실제 내는 세금이 적게는 12%, 많게는 16%에 불과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갈 경우에는 실제로는 22%에서 25% 정도의 높은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8% 정도 증세를 해서 명목세율이 30%, 그리고 실효세율이 한 22, 3%로 올라간다 해도 그게 OECD 평균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10%가 만약 올라간다고 하면 연간 150조 원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소득으로 옮아가게 됩니다. 연간 150조 원. 이 정도가 만약에 우리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으로 바뀐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살아날 수 있을 겁니다.